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핵심 대상으로 출국 금지 상태에서 대사로 임명된 이후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임명 25일 만에 결국 거취를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 대사의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이 대사는 공수처를 향해 빨리 조사해달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서울에 남아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변호인을 통해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의가 꼭 수리되게 해달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까지 모든 절차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2시간 뒤인 12시쯤 외교부는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공지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지난 4일 정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발표한 지 25일 만이자 이 대사가 호주에 부임한 지 18일 만입니다. MBC는 이 대사 임명 발표 이틀 뒤 이 대사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출국 금지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틀 뒤 법무부는 출국 금지를 풀었고 다시 이틀 뒤 이 대사는 호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 호주 대사에 임명돼 부임한 과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열 하루 만에 귀국해 국내에 머물러 왔습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출국 전 공수처 조사에 협조하겠다던 이 대사는 출국 뒤엔 자신을 빨리 조사하라며 공수처를 압박해왔습니다. 공수처는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일정에 대한 조율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안 끝나 이 대사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호인과 협의해 소환을 통보할 거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종섭 대사의 사임 소식을 누구보다 반긴 건 여당인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에 마음을 졸여온 후보들은 흥분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사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섭 대사 사퇴 소식에 국민의힘은 상당히 고무됐습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자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힘을 줘서 말했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외국에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귀국해야 한다고 해서 그거 설득했죠? 그리고 이종섭 대사 오늘 저도 건의했습니다만 사퇴했습니다. 유세 중이던 후보는 속보가 떴다며 이 대사 사의 소식을 큰 목소리로 전했는데 지지자들은 즉각 환호로 응답했습니다.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이 대사 거취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여당 내에서도 자진 사퇴나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심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제대로 해결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만두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어요. 오늘 이 대사의 사의 표명을 앞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당의 요구에 대한 대응에 대해 스스로 물러나는 방향이나 사퇴 시점 등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했습니다. 결국 총선 때까지 시간 끌기에는 더 이상 명분이 없는 만큼 자진 사퇴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사퇴가 아니라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책임에 대해 대통령이 해임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물러난 것만으론 미봉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주대사 파문과 외교 결례의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황상무 수석 사퇴 때와 같이 오늘도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전직 장관을 대사에 임명하면서 자초한 혼란과 외교적 손실에 대해서도 설명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종섭 대사는 지난주 귀국한 뒤 사퇴 여론에 답하지 않은 채 부지런히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온 사의 표명. 귀국의 이유였던 공관장 회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후 잡혀있던 외부와의 협의 일정도 무산됐습니다. 이번 일련의 사태로 행정력 낭비, 무엇보다 큰 외교적 결례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윤성 기자입니다. 부임지인 호주에 채 열흘도 머물지 않은 채 느닷없이 귀국할 때만 해도 이종섭 대사는 호주 대사로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산 협력과 관련된 업무로 상당히 일이 많을 것 같고요. 업무가 전부 다 호주 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급조회의, 방탄회의라는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사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귀국 당일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났고 다음 날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면담했습니다.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가 공식 시작된 이번 주엔 방사청장을 면담하고 방산업체를 찾아다녔습니다. 귀국 일주일 만에 열린 어제 합동회의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공무에 매진했습니다. 당연히 사의 표명은 없었습니다. 공수처 조사 다 받고 나가실 예정이세요? 공무수행 중 전격 이뤄진 사의 표명. 귀국 이유라던 공관장 회의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대사는 오늘 예정됐던 한국무역보험공사 방문 일정도 불참했습니다. 방산협력 논의 뒤에도 한국에 남아 한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준비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급조회의 논란이 일자 각종 일정과 보도자료를 쏟아냈던 관련 부처들 역시 머쓱해진 상황입니다. 당장 그만둘 대사를 위해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우방국인 호주에 적지 않은 외교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주호주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대사가 호주에서 수행한 공식 일정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방문해 헌화한 것뿐입니다. 주한 호주 대사관은 이 대사의 사임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차기 주호주 한국 대사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대장동 재판에 참석해 공식 선거 유세에는 나서지 못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라며 날을 세우면서 대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원격 지원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충청권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지원하며 정권 심판론 확산에 공을 들였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접전 지역으로 평가되는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선거대책회의를 연 민주당. 여기서 의회 권력까지 뺏겨버리면은 앞으로 3년 동안 국민들은 거의 숨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재명 대표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발이 묶인 불만을 토로하면서 검찰에 향해 한껏 날을 세웠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대신 재판 참석 직전까지 직접 휴대전화 유튜브 방송으로 원격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간 여유가 되면 다른 후보들도 한번 연결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90만 명을 넘는 만큼 언론을 통하지 않는 직접 소통으로도 충분히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판단입니다. 재판을 마치고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찾은 이 대표는 다음 달 2일은 물론 선거 하루 전에도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전국 유세가 여의치 않은 사이 김부겸 전 총리는 충청권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낙동강 벨트를 공약하며 표심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시면 아무도 제동을 걸 수 없는 이런 국정 운영은 안 됩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주사일제 도입 등 정책을 발표하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낸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발표에 대해선 진정성이 없다며 개헌 논의에 참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이재명, 조국 두 야당 대표를 겨냥해 이른바 2조 심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반면 한편으로는 딱 한 번만 더 믿어달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강해진 대야 공세로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반성과 읍소로 중도층 표심에 호소하는 양면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수도권을 돌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 대책위원장. 가는 곳마다 논란에 휩싸인 야당 후보들을 거명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박은정 씨의 남편 이종근이 한 건 22억. 그거 전관예우 아닙니까? 양문석이라는 사람은 딸이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서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대출 받아갔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의 정관예우 논란과 민주당 양문석 후보 딸의 부정 대출 의혹 등을 종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이재명과 조국 두 야당 대표들을 동시에 겨냥한 2조 심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야권의 정권 심판에 맞불을 놨습니다. 반면 이미 투표를 시작한 재외국민 대상 방송 연설에선 희망을 드리지 못한 정치를 반성한다며 바짝 몸을 낮췄습니다. 염치 없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고개 숙여서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야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선거에 임박해서는 태도를 바꿔 중도층 표심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의 위기감은 최근 당의 자체 조사에서도 파악됐다고 합니다. 경합 지역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선 곳이나 여러 곳들이 있기 때문에 당 내부에선 이종섭 호주 대사의 사퇴에 이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유연하게 바꿔주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2,000명을 가더라도 그 2,000명 도달하는 걸 좀 미룰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의정 갈등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의제 제한 없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의석 확보를 노리는 소수 정당들도 저마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존재감을 키우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진보정책 협약에,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청년층 공략에 집중했고 조국혁신당은 낙선시킬 여당 후보 지역구를 찾아가 공략하는 이른바 응징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녹색정의당은 국회에서 장애인단체와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언론에서 큰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진보정당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총선은 공천 파동과 누구의 막말 파동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되며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입당식을 여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진보정당의 역할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은 수도권에 집중하며 특히 청년층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두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에 주력하는 만큼 청년 유권자들에게 거대 정당을 견제할 대안정당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전략입니다. 여야 모두 대파값 하나 놓고 현 정부, 전 정부 비난하며 싸우기에 바쁩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일부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내며 선명한 야당임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단일화에 몰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를 개같이 하는 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할 경우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기정책! 조기정책!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조국혁신당은 충남 천안과 아산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이른바 응징유세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천안 갑에 출마하신 분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시더라고요. 봤더니 이분이 세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가 된 분입니다. 지역구 후보자가 없는 정당은 선거법상 마이크를 이용한 연설도 할 수 없는 만큼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 등을 통한 선명성 알리기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봄의 시작과 함께 반갑지 않은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 내려온 황사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전국의 하늘이 이렇게 뿌옇게 뒤덮였고 올해 들어서 최악의 대기질을 보였습니다. 서울엔 황사 비까지 내리면서 오늘부터 시작된 여의도 벚꽃 축제에 회방을 놓기도 했습니다. 먼저 차현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 평소 뚜렷이 보이던 도심 전경이 흙먼지와 안개로 완전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저 멀리 우뚝 쏟은 북한산 봉우리도 오늘은 윤곽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운동 나온 시민들은 벗어났던 마스크를 다시 꺼냈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부러 마스크 끼고 나왔고 12시쯤에는 조금 소강이 된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목이 좀 간질간질하고 지금 눈도 많이 간지럽고 낮 1시쯤 이곳 남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00여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우 나쁨 수준인 150 마이크로그램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오늘부터 열린 여의도 벚꽃축제에도 황사가 불청객 노릇을 더했습니다. 가뜩이나 예상보다 꽃이 늦게 펴 관람객들의 발길이 뜸한데 흙먼지를 동반한 비까지 덮친 겁니다. 벚꽃축제 좀 기대하고 왔는데 오늘 미세먼지에다가 벚꽃도 잘 안 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관람객들은 마스크를 푹 눌러 쓴 채 드문드문 편 벚꽃 아래에서 추억을 남겼습니다. 오늘 벚꽃 축제 나왔는데 좀 어때요? 좋아요. 일단 마스크 이제 필터 고효율로 해서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손 좀 자주 씻도록 하고. 오늘 서울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78 마이크로그램. 어제와 비교해 무려 9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인천과 강원은 각각 시간당 최고 509 마이크로그램과 401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 한때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후엔 남부지방까지 황사의 영향이 확대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환경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 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등은 바깥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올해 들어 찾아온 최악의 황사, 그 영향이 주말인 내일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야외 활동하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이런 황사가 올 봄에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양소영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덮친 황사 그래픽 영상입니다. 짙은 색깔의 모래바람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역을 뒤덮다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황사는 저기압이 고비 사막과 내몽골고원을 지나며 발생했습니다. 저기압에 동반된 강한 바람이 잇따라 황사 발원지를 지나며 강력한 모래바람을 일으켰고 기압골과 함께 우리나라로 이동한 겁니다. 북서쪽에서 불어온 모래바람은 이제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에서 절정을 보인 황사는 저녁부턴 남부지방에서 심해지다가 내일은 전역에서 짙어졌다 옅어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도 전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권은 오전, 경북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겠습니다. 30일까지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모레부터는 공기질을 대부분 회복하겠지만 곳곳에 흙먼지가 남아있어 중부 내륙 쪽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걸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황사가 사그라진 뒤에도 올봄에 다시 황사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겨우내 황사 발원지에 모래를 덮고 있던 눈이 다 녹았고 최근 해당 지역의 강수량이 적어 토양 자체가 더 건조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주변 기상 상황에 따라 황사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좀처럼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를 향한 발언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놓고 흥정을 하지도 굴복하지도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오히려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 그러니까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부의 발언은 더 강경해졌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역할은 대화 모색이었습니다. 수도권 5대 병원장들을 만나 전공의들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공의 및 교수님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는 병원장님들께서 대화체 구성에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대화 제안에 차기 의사협회장인 임현택 당선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갈등 조절에 실패하고 대통령을 잘못 보조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양보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가 꽉 막힌 사이 이른바 빅5 병원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오늘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수들의 외래 진료마저 크게 줄어듭니다. 40개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성명을 내고 정부와 의료계 양측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정부에는 2,000명을 성역화하지 말라고 지적했고 의료계에 대해선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입장을 거둬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2,000명이라는 게 뭐 하늘에 떨어지는 숫자도 아니고 헌법에 있는 숫자도 아니고 그 안에서 좀 자유롭게 논의를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업무 개시 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는 전공의 협의회의 개입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요즘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 금 한 돈의 가격이 40만 원, 돌반지 가격은 44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국제 금 가격 역시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조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귀금속 매장. 금값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에 금부치를 들고 온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재테크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매일매일 보는 편인데 지금 팔까 아니면은 좀 더 나중에 묵혀놨다가 팔까. 오늘 오후 기준 국내 금값은 3.75g 한 돈에 40만 6천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00년 5만 원 수준이던 한 돈짜리 돌반지 가격은 2020년 30만 원을 넘었고 오늘 거래 가격은 44만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10%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범위를 저희가 생각할 때는 벗어난 급등이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국제 금 시세는 28g 1온스당 2,237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 전 세계적인 금값 고공행진의 첫 번째 이유는 올해 안으로 예상되는 미국 금리 인하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가 내리면 달러 약세가 따라오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대체재로서 금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안전자산인 금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225톤, 약 150억 달러어치의 금을 매입했고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30톤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2022년에 저희가 러우 전쟁을 겪고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부터는 달러와 의존도를 외환보유고에서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중앙은행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 장기적으로 금값이 더 오를 거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지나친 변동성으로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투자하는 데 위험이 뒤따른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매입한 뒤 대학생인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일이 드러나 논란인데요. 대출해준 새마을금고가 다른 목적에 돈을 썼다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 후보의 딸이 대출 후 어학연수를 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사기 대출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양문석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은 날 한 대부업체가 7억 5천여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대부업체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한 고금리 대출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양 후보는 이 대출금을 딱 5개월 뒤 모두 상환했습니다. 대학생 딸이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11억 원을 사업자 대출로 빌린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11억 원의 절반 정도가 쓰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다음 주 월요일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며 사업자 대출로 내준 돈을 주택 구입에 썼다면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후보에 따른 대출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사업 관련 물품 구입 목록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득세나 재산세 납부 내역이 없는 만큼 사실상 대출 목적에 유령법인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딸은 대출 반년 뒤 캐나다 어학연수를 떠나 현지 일상을 블로그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재명 대표가 또 답해야 될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양문석 후보 측은 여전히 어떤 것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기 수원정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과거 유튜브에서 한 말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에 그 정신대 종군 위안부들 상대로 를 했었을 테고.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역사학자로서 언급한 것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와 성관계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의 공개 발언이 잇따라 논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은 다 지나간 일이라고 하더니 마피아 조직도 아이와 부인은 안 건드린다면서 야당과 비판적 여론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이런 식의 발언은 선거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걱정이 나왔습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통령이 좀 더 단호한 조치를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다는 데 대해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반박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4년 살았는데요. 네. 마피아가요. 마피아 조직도 그 아이하고 그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듭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과 여론을 악명 높은 해외 범죄 조직에 빗대 폄하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까지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뭘 프레임을 짜서 다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끌려다니더라고요. 계속 고장난 충기판처럼 다 지나간 일입니다. 지난해 불거진 명품 수수를 비롯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4년째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인 위원장의 관점은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는 대통령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대통령 비판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이 너무 많으세요. 여론과도 거리가 멉니다. 야권에서는 이번 총선의 의미를 정권 심판에 맞추고 있는데요. 너무너무나 웃긴 얘기예요. 여당 안에서도 비판과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한 현역 의원은 지나간 일이라고 말한 건 건방진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수도권 총선 후보들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 지금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까지 있는 것 같다며 걱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야당들도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 요구가 마피아보다 정의롭지 못한가? 김 여사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에 수사받아야 할 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마피아도 부인과 아이는 안 건드린단 말은 저한테 해야 될 말입니까? 그건 누구한테 해야 될 말입니까, 여러분? 이종섭 호주 대사의 임명과 출국에 대해서도 최근 인 위원장은 외국에선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총선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소에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당국에 확인된 것만 전국 7개 시도에 걸쳐 26곳에 달하는데요.
설치한 사람을 잡고 보니 예전부터 사전투표와 개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펴온 유튜버였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모자와 마스크 차림의 남성이 들어옵니다. 이어 강당문 옆에 서서 손에 들고 온 장비를 설치합니다. 끝나고는 인증사진도 찍습니다. 통신 장비를 설치했나 했지만 알고 보니 불법 카메라였습니다. 이런 불법 카메라는 양산시에서만 6대가 발견됐습니다. 설치된 곳은 모두 총선 사전투표장이었습니다. 이 같은 카메라가 발견된 곳은 양산시 투표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른표는 사전투표소로 미리 안내됐던 장소입니다. 발견된 카메라는 이렇게 사전투표소 입구를 비추는 방향에 설치됐습니다. 크지는 않았어요. 그냥 정수기 뒤쪽에 까만색으로 이렇게 부착돼 있고 콘센트 꽂혀 있더라고요. 경찰은 어젯밤 9시쯤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서 용의자인 4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유튜브 등에서 수년간 사전투표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촬영했다는 투표소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수많은 연구와 훈련 끝에 드디어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동안은 사전투표 인원을 마구 부풀려서 조작을 했습니다. 행안부와 선관위가 사전투표소 긴급점검에 나선 결과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7개 시도 26곳에서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유튜버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와 재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소를 불법 카메라로 촬영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선 때는 경남 양산에서 투표소에 들어가는 사람의 다리를 촬영해봤습니다. 세어봤는데 실제로 투표소에 들어간 인원과 개표 결과에 뜬 인원은 1000여 명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를 입건한 경찰은 오늘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촬영을 해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웅입니다. 유엔 안보리에는 대북 제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이사국 만장일치로 매번 임기를 연장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북한 핵은 물론 불법 경제 활동에 대한 감시가 느슨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년 만장일치로 임기가 연장돼 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Please raise their hand. 이번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기권했고 러시아는 명확하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임기 연장이 부결된 겁니다. This is almost comparable to destroying a CCTV to avoid being caught red-handed. 각국 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북한을 감시하며 매년 2차례 심층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시설을 복원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고 북한산 석탄이 불법 수출된 사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게 사치품이 흘러들어간 정황도 공개했습니다. 올해도 북한이 사이버 탈취로 4조 원대 수익을 올린 내용을 보고하는 등 북한의 핵 개발부터 금융거래, 경제활동까지 포괄적인 불법 감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미일 3국 정부는 일제히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눈과 귀를 막아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비호하는 것입니다. All to advance the corrupt bargain that Moscow has struck with the DPRK to secure weapons that it can use to further its aggression against Ukraine. 러시아 측은 지난 5개월간 안보리 결의안을 거부하며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 기회를 준 미국이 할 말은 아니라며 맞붙었습니다. 신냉전 기류 속에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기능이 마비됐다는 비판이 또다시 나오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감시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특별 채용됐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죠. 관련해서 수사를 해오던 검찰이 공직을 자녀에게 세습했다면서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비롯한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작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고위직 자녀 2명이 선관위 경력직에 특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곧바로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중앙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 아빠 찬스가 의심되는 경력직 채용은 4건으로 늘었습니다.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시 전수조사한 결과 28명이 채용 공고도 없이 채용되는 등 58명의 부정 의심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첫 의혹 제기 10달 만에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송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하던 딸을 충북선관위 경력직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님 채용 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충북선관위 인사 담당자 2명도 부탁을 받고 송 전 차장 딸을 채용시킨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송 전 차장과 이들이 딸의 이름과 연락처, 채용 예정일 등에 대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면접시험위원들에게 지원자가 송 전 차장 딸이란 걸 알려줘 최고점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충북선관위 인사 담당자가 고교동창의 딸을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헌법이 특별 규정한 독립기관에서 벌어진 불공정 채용을 통한 공직의 세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송 전 차장과 함께 처음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다른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가성비가 높은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의 샤오미가 처음으로 전기차를 출시했는데요. 판매를 시작한 지 27분 만에 5만 대의 주문을 돌파했습니다. 최상급 모델도 5,5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파격적인 가격을 무기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유경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주행 2.78초 만에 시속 100km를 찍고 한 번 충전 시 최대 800km를 달립니다. 테슬라 수준의 자율주행도 가능하고 궁금한 건 인공지능이 답을 줍니다. 중국의 샤오미가 출시한 전기차 SU7 맥스입니다. 이 전기차의 가격은 약 30만 위안, 우리나라 돈 약 5,500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테슬라 모델 S의 반값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와 비아디 등 전기차 업체들의 출혈 경쟁이 심해지자 손해를 감수해가며 가격을 내린 것입니다. 샤오미의 강점은 가격에만 있지 않습니다. 14년간의 스마트폰 개발 경험입니다. 샤오미 전기차의 독창적인 특징은 바로 이 차 내부 안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던 영상을 차에서 이어보고 집 전등과 카메라 등 가전제품도 차량으로 조작합니다. 자체 운영체제를 활용해 스마트폰과 자동차, 가전을 하나로 연결하는 샤오미 생태계를 조성한 것입니다. 我当时选择的是现代，就是 Hyundai 的 Tucson， 它当时的智能互联其实算是比较好的，手机上的相册能直接在车机上进行体现，还有手机上的应用也可以直接在车机上去使用。 차량용 스마트 냉장고, 노래방 기능 등 차 안에서 즐길 편의 기능도 다양합니다. 전자 사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정보와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기능을 앞세워 전동화와 함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 중국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27분 만에 팔린 차량은 5만 대. 샤오미는 빠르면 2, 3년 안에 해외 시장에도 도전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오늘 서울 석계역 근처에서 레미콘 차량 한 대가 신호 대기를 하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1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탑차 운전자가 숨졌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미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받은 뒤 다른 차들까지 연달아 추돌합니다. 충격에 튕겨나간 차들과 잔해물로 일대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도로에서 1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 사고로 50대 1톤 탑차 운전자가 숨졌고 16명이 다쳐 이 가운데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입니다. 헤드라이트는 너덜거리고 있고 차량 앞유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습니다. 차를 한 30m를 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다 튕겨나갈 정도로 여기 서서 물건 싣다가 꽝 소리 나서 쳐다본 거예요. 뭐 정신없이 멍했죠 뭐. 또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현장이 통제되면서 일대 도로에선 오전 내내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레미콘 차량 운전자로부터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당시 술이나 약물 등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기록장치 등을 확인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5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붙잡혔는데 일당 중에 일부 중학생들이 마치 영업사원처럼 활동하면서 회원을 모집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도박 사이트를 어디서 어떻게 접했는지 살펴봤더니 이 불법 영화 감상 사이트가 그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평범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무단으로 영상을 올려둔 불법 사이트입니다. 구독료가 없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인 곳인데 현란한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가 이들의 수익원입니다. 이들 도박 사이트 대부분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가입은 물론 사이버머니 충전까지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청소년도 얼마든지 도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큰돈을 땄다는 친구 말에 우르르 도박을 시작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는 게 학생들의 말입니다. 저희 중학교 때 한 학년이 다 했던 거예요. 3반인가? 90명 정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실 끝나고 나갈 때도 누가 이름 땄다더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가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도박을 하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해 절도, 사기 등 범죄에 손을 댄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박 작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뺏어서 그 잘못된 걸로 들어갔지만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지난해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총 171명으로 전년보다 2배 넘게 늘었고 최근에는 중학생 3명이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사이트를 폐쇄해도 이름만 바꿔 다시 여는 데다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둔 탓에 운영자 검거는 더욱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도박 자금을 받는 계좌를 일시 동결할 수 있어 한 시민단체는 학생들과 불법 도박 사이트 정보를 수집해 경찰에 신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채증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채증을 다 해서 보내주면 저는 이거를 문서화로 해가지고 고발장을 넣는 거죠. 적극적으로 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내에서도요. 다른 학생들에게 이걸 전파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고 활성화와 함께 전국 10여 곳에 불과한 청소년 도박 전문 상담 및 치료관을 늘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통해서 각 당의 주요 정책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초대 소방청장 출신으로 새로운 미래에 입당한 조종묵 후보인데요. 조 전 청장은 현재를 재난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소방 안전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강조하면서 국회 내 최고의 안전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아침 9시 소방차들이 불을 깜빡이며 주차장에 도열해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마친 소방관들의 교대 시간입니다. 소방서 건물 안에선 대원들의 아침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방관 경력 30년, 현장을 떠난 지 6년 만에 소방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소방청장 조종묵입니다. 오늘은 제복 대신 새로운 미래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하늘색 점퍼를 입었습니다. 지난 2019년 강원 산불로 1,2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2022년 이어진 울진 산불은 산림 2만여 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지난해 여름 폭우에 이어진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재난의 시대라고 합니다. 대형 재난으로부터 하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난은 물론 대형 사고까지 소방은 안전과 가장 밀접해 있습니다. 뒤늦게 순직이 인정된 이까지 대전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소방관은 16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이듬해 경남 밀양 병원 화재 당시 소방 최고 책임자로서 느꼈던 죄책감에 이후에도 이어지는 재난을 보며 정치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도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이러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 재난안전위원회에서 활동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미래에 영입됐습니다. 이 증오정치, 적대정치에 소방수가 되주십사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관 안전이 국민 안전이라는 조 후보의 말은 국회 내 최고의 안전 전문가가 되겠다는 조 후보의 각오와 이어집니다. 정쟁보다는 저는 특히나 재난 전문가이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에 이러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들께서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 후보가 추진하는 1호 법안은 소방공무원을 완전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새로운 미래는 다음 국회에서 소방관 수당을 올리고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KB리그 개막전에서 패전 투수가 됐던 한화의 류현진 선수가 KT를 상대로 복귀 첫 승에 재도전 중입니다. 대전구장의 열기가 지금 아주 뜨겁다고 하는데요. 박재훈 기자입니다. 한화의 홈 개막전이자 류현진의 복귀 첫 승 재도전을 앞두고 대전구장에는 발 디딜 틈 없는 인파가 북적이었습니다. 12,000장의 입장권이 일찌감치 매진된 가운데 취소표를 구하려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I watched the Eagles back home, so I wanted to go to a game, but the game is sold out, so I just wanted to come and be around it and see what's going on. 경기장 앞엔 한화 유니폼을 구하려는 팬들로 이렇게 반대 건물까지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경기 전 류현진이 불펜에서 몸을 풀자 투구 장면을 직접 보려는 팬들이 구름같이 몰려 장관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류현진이 나섰던 개막전 패배 이후 한화가 4연승을 달리면서 류현진에 대한 응원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늘, 우주, 산소, 물 같은 존재입니다. 대통령 같은 느낌? 예방주사로 한 대 맞았으니까 3연승을 한 거 아닐까요? 4연승 한 거 아닐까요? 오늘 완봉승 봅니다. 류현진은 1회 초 국내 복귀 첫 삼진을 잡는 등 순조롭게 출발했고 한화 타선도 1회에만 2점을 뽑으면서 팀의 5연승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네, 이제 화사한 벚꽃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황사가 기승입니다. 이 모래 먼지 속에서 서울은 벚꽃이 겨우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벌써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진해 모습입니다. 벚꽃이 이렇게 화사하게 피어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꽃 구경에 나선 모습인데요. 남부지방은 이번 주말이 가장 아름답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한때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던 인천에서는 이렇게 우박과 또 황사가 섞인 요란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동쪽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모레가 돼서야 비교적 숨통이 좀 트이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에서 또 오후에는 경북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남과 경남, 제주에서는 1mm가량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또 낮에도 황사와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답답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구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도 20도까지 올라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